그 국힘 대변인께서 말씀하시기에는 네. 최수진 최고, 그러니까 최수진 수석 대변인은 잤어요. 아예 가격도 책정을 합니다. 군 시설이 20억짜리 고액의 시설이 파손됐을 때라고 역시 비유를 해요. 네. 그러면 지금 최수근 그 장병의 목숨값을 20억으로 책정하고 비유 들어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 당시에 즉흥적으로 떠올랐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사과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의원직 내려놓고 그다음에 인생을 좀 더 배운 후에 자기 반성 성찰하시라. 그리고 최수근 해병 어머니 만나 뵙고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발언이었잖아요. 네. 사과하셔야 될 거고. 네. 건의의 진흙을 받아라 해가지고 진흙이 이제 흩어지게 된 거고, 후보자들은 본인들이 원치 않게 어쨌든 진흙탕에서 뒹굴러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유라는 걸 할 때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알기 어려웠던 것들을 좀 더 쉽게 이해하거나 이런 목적으로 이제 보통 비유를 하는 거잖아요. 아니 비유 금지법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모든 사고가 비유에서 나와요. 그건 맞아요. 네, 정말 많은 설화들이 다 비유 잘못하다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 이건 뭐 사과해야 되겠죠, 그죠? 그만둬야죠. 아니, 정말 그만두겠습니다. 그만둬야 돼요. 저 그만두라는 얘기는 아니죠. 아니요, 주진우 의원이 지금 어떤 정치적 소신이 있는지 어떤 생각으로 정계에 입문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국민의 뜻을 그러니까 대의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있다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굳이 얘를 왜 듭니까? 비유를 왜 해요, 저 자리에서? 너무 졸려서 내가 헛소리했다라고 중간에 그 야당 의원들이 잘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수정했어야죠. 근데 끝까지 관철했잖아요. 그럼 이 생각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실수도 아닌 거다. 아니에요. 네, 계속 이어갔습니다. 아니 근데 과거에 국민의힘에서 의원들이 이게 뭐 자꾸 실수라고, 전 실수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건데, 과거에 이태원 참사 때도 우리가 국정조사 할 때도 당시에 마치 유가족이 뭐 야당하고 뭔가 짜고 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을 막 그 청문회 자리에서 막 쏟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발언이 유가족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고 그게 흉기로 되는지에 대해서 자신에 대한 어떤 이 말들에 대해서 되돌아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없으니까 이 본인들이 이런 얘기들을 막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유가족 생각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집권 여당의 의원이 이런 얘기들을 이런 비유를 통해서 뭐 기계에 비유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상상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 사건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비유한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이 있었나요? 주진 의원 말고. 자꾸 뭐 어떤 개인 국회의원의 이야기를 국민의힘 전체로 그 일반화의 오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가면서 저는 비판을 하는 게 맞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이게 잘못됐다고 국민의힘에서 같이 비판을 하면 그럼 이제 국민의힘의 생각은 아니구나라고 생각.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에는 대변인이나 그런 분들이 이거는 뭐 주진우 의원 개인의 그 이야기이다, 생각이다, 뭐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도 하죠. 근데 밖에서는 또 너무 개인을 당 전체의 생각으로 일반화시키는 것도 저는 무리 있는 지적이다. 안타까운 거는 그 국힘 대변인께서 말씀하시기에는 최수진 최고, 그러니까 최수진 수석 대변인은 잤어요. 네. 그때 많이들 피곤하셨던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분 왜 이렇게 자꾸 자요? 아니 왜 언제 또 잤어요? 그분 자주 주무시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아무튼 많이들 이번에 뭐 약간 여러분들이 주무셨어요. 실명 토큰 하지 않겠는데. 실명 토크하면 안 되나요? 아니 해도 되는데 찾아보시면 나온다. 근데 어느 한 분이 좀 너무 결정적인 모습으로. 너무 김민전 의원 말씀하신 거죠. 저희가 어제 다뤘습니다. 너무 졸리면 밖에 나갔다 오면 되는데. 그리고 약간 초반에 너무 주무셔가지고 그게 좀 서로 시작하자마자 왜냐면 우리가 새벽에 주호영 의장은 부의장 주무실 때는 약간 이해했습니다. 왜냐면 새벽에 저렇게 한 3시 넘어간다 만약에 그러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너무 시작하자마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작정하고 자는 거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여당이 이거를 진지하게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첫 주자 하실 때 그렇게 편히 주무셔 버리니까 이게
이게 뭐 지금의 국회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불신을 갖고 있지만 집권 여당의 태도는 더더욱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더더구나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고 본인들이 신청해놓고. 네. 아 근데 우리가 이건 좀 사과를 드려야 되겠네. 그 실명 토큰 자제하겠다고 했는데 저희 썸네일에 자는 사람 3명 딱 박아놨어요. 사진을 이렇게 박아놓고 뭔 실명 토큰을 안 한다고 그래. 네. 아니 저는 이런 거는 이런 비유가 적절치 못했던 이런 거는 좀 개인의 잘못으로 좀 이렇게 빨리 사과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물론 법을 저도 또 이야기하다가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수도 있는데 법을 전공하고 이제 법조인이 되신 분들 가운데는 너무 법전 위주로 이렇게 살아오셔서 인문학적인 어떤 사고나 이런 게 좀 소양이나 감수성 떨어지니까 이런 게 조금 부족하면 이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너무 식의 부족한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비유를 할 수도 원고를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준비를 해온 것 같은 게 뭐냐면 아예 가격도 책정을 합니다. 군 시설이 20억짜리 고액의 시설이 파손됐을 때라고 역시 비유를 해요. 그러면 지금 최수근 그 장병의 목숨값을 20억으로 책정하고 비유 들어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 당시에 즉흥적으로 떠올랐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과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일단 최혜병특검법 통과하고 나서도 논평이나 공식 입장이 없어요. 뜻을 같이 한다라고 보면 되는 그럼 이게 거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저 정당에서 혹시 뭐 이 의원에 대한 뭐 징계나 뭐 이런 것들을 혹시 고려를 하시겠군요. 네, 조국혁신당에서는 의원직 내려놓고 그다음에 인생을 좀 더 배운 후에 자기 반성 성찰 하시라. 그리고 최수근 해병 어머니 만나 뵙고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발언이었잖아요. 사과하셔야 될 거고. 입장 내놨습니다. 이거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또 그 같은 하나 의원이 그래도 보고 올까요? 너무들 다 좋아하셔서 한번 그냥 준비해봤습니다. 일병, 이병, 상병, 병장 이런 일반 병사들도 이런 식으로 이권대 위험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군필자 있습니까 여기? 이병 아니 에어포스는 저리 가시고 군필자. 아하 이거 참 전국 130만 공군 화나게 하는 발언입니다 그거. 저는 제가 뭐 군 복무 의무는 없는 사람이지만 저 정도 계급은 저도 하는데. 이병 병장은. 상병을 산병이라고 안 한 것도 좀 재밌네요. 근데 이쯤 되면 사병이라고 이쯤 되면 1병, 2병, 3병, 4병 하면 안 됩니까? 이걸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어? 짝대기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거든요. 그러네 하긴. 카운팅 안 했으면 더 그렇게 너무 하나씩 뽑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래는 이제 2등병, 1등병 이렇게 이제 가다 보니까 사실 이제 2보다 1이 높은 거라 이렇게 원래 가야 되는 건데 등자 빼니까 1병, 2병, 상병, 4병 이렇게 이제 아마 간 것 같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5급 군면제 받은 일도 본인이 이제 면제 받은 수면위로 드러납니다. 이분 면제 받으셨죠? 네. 면제인가요? 아니면 5급 전시 동원병 사실상 면제. 전쟁 안 나면 그렇죠. 저희랑 같은 신분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저는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좀 만져진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앞서서 여러 가지 이제 문자 내용들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나보고 사과하라고? 그래 알았어 내가 사과할게 이런 정도의 뉘앙스가 그 앞에 문자로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 뒤에 소설 쓰지 마세요. 합리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마지막에 나중에 어떻게든 뭐 밝혀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정제돼서 이 문자를 남겨놨을 수도 있습니다. 저 증거 형태로 언젠가 써먹을 언젠가 적이 있다. 그래서 전 지금 보시다시피 전 속는 사람 있을 거라고 봐요. 김건희 여사의 이미지가 업이 됐잖아요. 속았네. 김건희 여사의 이미지가 업이 됐잖아. 업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업은 이미지는 업이 되고 그다음에 이 국민의힘 여당의 이 전당대회장에는 진흙이 이제 뿌려진 거죠. 건희의 진흙을 받아라 해가지고 진흙이 이제 뿌려지게 된 거고 후보자들은 본인들이 원치 않게 어쨌든 진흙탕에서 뒹굴러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원희룡 장관 내보냈을 때 본인이 나왔다고 했지만 전 대통령의 육모방망이가 등장했다라고 제가 여기에 나와서 제가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엔 건희의 진흙이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한 건데 방망이에 이어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대통령실이 개입 안 하겠다 이 얘기도 했는데 저 이런 모든 시그널들이 결국에는 이거 지금 왜 공개된 거예요?
지금 이제 2주 조금 넘게 남아 있는데 3주 남아 있을 때 제가 저쪽 캠프 쪽 사람과 다른 방송에 토론을 했는데 3주 남았고 짧게 남았으니까 그 사이에 뭔 일이 벌어지겠냐 이런 식으로 약간 마음을 좀 풀어헤친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렇게 마음을 풀면 안 된다. 정신 바짝 차리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분들이다라고 제가 긴장감을 불어넣었는데 그러니까 한동훈 왜 한동훈 캠프에 계세요? 아니 제가 줄 섰어요 지금? 아니 윤석열 대통령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알려줬죠. 전당대회 잘 지금 알아요, 한동훈 또 팬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아 이게 딱 보면 알죠. 돌발이 좀 있는 대통령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전당대회에 한동훈 후보를 떨어뜨리려는 전략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 그렇죠. 당연히 진흙은 그거죠. 네. 저는 정말 민주당 출신이어서 모든 걸 음모론적으로 생각해요. 그럼 지금 왜 공개돼요 이게? 네? 지금 공개된 이유는 뭐예요? 지금 공개된 이유? 네. 누가 취재를 열심히 했나 보죠. 왜 이렇게 순수해지셨어요? 근데 갑자기? 어쨌든 그런가 봐요. 우리 네. 이동학 최고 얘기 들으면서 정치권에는 네. 인식이 중요하지 팩트가 중요하진 않아. 뭐 강미정 대변인 말씀 듣고 네. 저는 정말로 지금 우리 전 최고께서 말씀하시는 거 동의하는 게 뭐냐면 이 문자 메시지가 공개됨으로 해서 띄어쓰기 잘 돼 있죠. 맞춤법도 정갈하게 잘 맞죠. 그 전에 좋지 않았던 가공을 좋지 않았던 네. 이미지를 네. 조금 다시 아. 좀 좋은 쪽으로 네. 상승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고 네. 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다. 네. 아. 심지어 비대위원장인 한 전 위원장에게 네. 같이 좀 고민을 하고 의견을 논의도. 구할 만큼 네. 나는 고민을 했다. 근데 사실 국민 인식으로 보면 네. 일단 뭐 윤 대통령이랑 같이 얘기 나눠보세요라고 한 전 위원장은 얘기를 하는데 후보는 얘기를 하는데 이미 그건 다 끝났거나 아. 혹시 대통령의 조언은 필요 없기 때문에 나 선에서 네. 다 정리 끝났고 아. 내 의견을 이제 네네네. 묻고 확인하는 작업만 여기는 더 수를 쓰시네. 예, 그렇지 않을까 해서 김건희 여사 쪽에서는 손해 보는 일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 어차피 소설 쓰는 시간인 것 같으니까 저도 좀 소설을 하나. 제가 저자입니다. 책의 저자. 네. 아. 저는 이제 그 생각은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뭐 정제된 이 문자는 김규환 그 CBS 논설 실장이 아마 기존에 입수한 문자를 다시 이제 타이핑하면서 이제 뭐 이것저것 편집을 아마 하신 것 같고 그거 말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과 김건희 여사 예전에 이제 문자 뭐 하던 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너무 공손해졌어. 그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해킹인가 이렇게 생각했나?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볼 때 이거 뭔가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싸하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렇지. 자칫 잘못 대응하면 덫이라고 생각을. 큰일 날 수 있다는 생각에 이쪽은 아예 그냥 답장을 안 하고 뭐 그냥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 쪽에 뭐 이렇게 따로 연락을 하거나 이랬을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요 소설은 어떻습니까, 다가님? 그럴싸하네. 너무 괜찮아요? 네. 아유 됐다. 왜냐면 아마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형수님이니까 평상시에 친하게 지냈다 하더라도 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이 표현도 좀 정제된 표현이 아니라 저는 되게 무시무시하다고 보는데 뭐죠?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 사과하라고 하면 더한 것도 요청하면 하시면 따르겠다. 한 위원장님 뜻대로 따르겠으니 검토해 주라. 이게요. 김건희 여사가 진짜 할 수 있는 말인가요? 해킹입니까? 네, 저는 이거 이런 형태로 남긴다는 것은 김건희 여사를 그렇게 잘 알아요? 지금까지의 빅데이터를 네.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네. 정말 네.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죠. 네, 그런데 그렇죠. 이거를 있을 수 뭐 있죠. 그러니까 네. 대선 때 그렇게. 나왔던 그 7시간 녹취를 사실은 녹취록 같은 국민들은 거 그걸로 들어보니까 기억하기는 하죠, 이제. 예, 그걸 듣고 그다음에 기자회견도 한 7분 기자회견인가 뭐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분은 충분히 앞과 뒤가 다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제 드러냈던 장면들이었고 이런 워딩들 뭐 처분도 받아들이겠다 이런 말을 쓴다고? 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약간 좀 진실이 공개되지 않는 한 이거는 소설을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거 그 아니에요? 야당에서는 네.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되는 걸 선호하시는 것 같네.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진 장관님 후보 누가 됐으면 편인 것 좋겠어요. 같아. 빨리 얘기하세요. 누굽니까 지금? 아. 어디에 서시는 겁니까? 그래 저에게 투표권이 온다면 네, 한동훈 누구예요? 저는 위원장 기꺼이 제 쓰십니까? 한 표를 제가 행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다 누구에게? 찍습니까? 4명. 4명 중에 네. 저는 원희룡. 원희룡. 어. 자, 왜 우리 이유가 뭡니까? 네? 원희룡 이유가 어차피 뭡니까? 막장으로 가는 거 그냥 계속 가봐라 끝까지 아. 그런 생각입니다. 자, 우리 강미정 대변인 만약에 투표권이 있다면 네 분 있다면? 중에 누구에게 투표합니까? 우선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 떨어질 때
타격이 크죠. 그래서 무서워. 물론 무서워 진짜. 저는 눈에 힘 빼지. 예, 아니 원래 눈은 혹시 불편하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원희룡 그 후보가 유력하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지금요? 하지만, 네. 왜냐하면 용산에서 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윤심은 원이니까. 네. 그럼 누굴 뽑으실 거예요? 저는 한동훈 후보에게 투표하겠습니다. 인기가 많다니 아나운서에게. 민심입니다. 아니 지금 민심. 그러면 국민 조사로 들어가서 투표 한번 하시고 진 장관님 어디 가실 거예요? 저는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있으니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요걸 이제 가장 합리적인 소설을 다 종합해서 써보자면 이거 이제 어제 김규환 실장이 힌트를 엄청 많이 줬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건 이제 김건희 여사 측에서 나온 문자가 뭐 거의 확실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제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아무도 묻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제 문의가 많아서 알려드린다. 독백처럼 라고 하면서 이 문자는 정말 슬프게도는 아니지만 아무튼 사실이다 하면서 이제 본인이 그 추가 마음이 아프지만 이렇게 하면서 사실에 부합한다. 팩트 체크를 해줬어요. 근데 약간 김건희 여사 대변인은 아닌데 이렇게 안타깝지만 이렇다고 하면서 추가로 본인이 이제 더 나와서 얘기를 하겠다. 저분은 무소속 아니에요? 네, 지금 무소속입니다. 그렇죠. 네. 용산 소속. 용산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김건희 여사 측에서 그 흘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제 추측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후보들의 반응을 보면 또 조금 알 수 있죠. 그 원희룡 후보가 이 얘기를 바로 물고 들어옵니다. 네. 이제 한 후보가 김 여사 문자를 무시한 것에 대한 질문에 뭐 등등등이라고 말을 했는데 매우 충격적 발언이다.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한 말을 하면서 충격적 발언이다. 총선 기간 중에 가장 민감했던 이슈 중 하나에 대해 당과 한 후보가 요구하는 걸 다 하겠다는 영부인의 문자에 어떻게 답도 안 할 수가 있느냐. 공적 사적 따지기 전에 인간적으로 예의가 아니다. 이제 원희룡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경원 후보도 또한 이제 같은 맥락에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개된 시점이 또 묘하긴 해요. 네. 바로 이제 TV 토론 이런 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프레임을 한번 이제 강화하려고 한 거 아닌가 하는 저는 이걸로 의심이 끝날 것 같지 드는 않아요. 거죠. 네. 저는 진흙 공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진흙 공장에서 김건희 또 진흙 1, 2, 3, 진흙을 4 아니에요 하네? 지금? 네. 이동학 진흙- 여러분 자막 띄워주십시오. 이거. 진흙 공장을 계속해서 지금 진흙을 계속 흙을 빚고 캐고 있을 있구나. 가능성이고 네. 지금 이번엔 김건희 여사가 직접 던진 거잖아요. 네. 근데 추가로 지금 장예찬이 또 나와서 던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요건이 아니라 아마 장예찬이 나오면 또 다른 건도 가지고 물고 들어와서 다시 또 진흙을 던질 가능성도 아니 있다고 근데 봅니다. 나는 네. 이채고가 네. 그 난픽션 에세이 이런 것만 쓰시는 줄 알았는데 이건 완전 정말 픽션. 근데 제가 얘기하면 웬만한 게 또 다 나와요. 네, 그렇게 나옵니다. 자, 월요일에 한번 더 요거 보시죠. 성지순례가 네. 될지 요건 한번 지켜보도록 상상을 하겠습니다. 따라가지 못하는. 네. 까지도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면 아니요, 지금 저는 이제 완전히 지하실을 뚫고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정치 실종 상태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거를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다수당이니까 너희들이 책임져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대통령께서 어쨌든 총선에서 민심의 회초리를 아주 거세게 맞았고 네. 이것에 대해서 변화가 있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인사하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변화의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부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라라고 여당한테 지시를 네네네. 내리고 뭐 맥주 파티하고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네. 이게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더 이상 뭐 어떻게 우리가 국정에 방법이 주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계속 이렇게 강대강으로 정말 막장 정치, 그러니까 정치라고 얘기를 네. 할 수조차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도 좀 소수당에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현재 국회의 이런 파행은 누구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십니까, 우리 강미정 대변인? 대통령 책임이죠. 대통령 책임이 제일 네. 커요. 왜냐하면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 아닙니까? 예. 그럼 국민의힘 그 워크숍을 찾아가서 맥주 돌리면서 오늘은 내가 한번 욕을 먹더라도 기분 낸다 이런 발언을 안 하신 분이면 모르겠는데 네. 그쪽에 어떤 발언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잖아요. 여당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혹은 좌지우지 뭐 운전하는 움직이고 분이라고 있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책임이 현재 국회 파행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 같다. 네. 장관님은 아니 근데 소수당이라 그래서 객관적이라 된다는 보장은 없고요. 일반적인 특히 그냥 비교섭 22대 단체이기 국회에서 때문에. 22대 국회에서 네네네. 조국 혁신당은 절대로 객관적일 수가 없죠. 이 양당 아, 사이에서.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왜냐하면 네. 조국 혁신당의 창당 주체인
조국 대표 자체가 자기 개인의 어떤 정치적인 보복이나 이런 걸 토대로 조국 혁신당을 창당을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절대로 객관적일 수가 아닙니다. 없죠. 이게 정치 보복은 아니고 왜 그런 거 있죠. 내가 힘든 일을 겪어봐서 힘든 일을 겪은 사람, 앞으로 겪게 될 사람들에 대해 감정이입을 더 잘할 수는 있으나 내 개인적인 보복으로는, 만약 개인적인 보복이었다면 대법원 판결 얼마 이제 안 남았고 우리 가족들 다 거의 막 도륙당하듯이 했는데 칼을 가지고 가서 찔렀겠죠. 이 개인적 보복이라면. 그런데 우리는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이 어떤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시스템을 다시는 이런 희생자가 나오면 안 되겠다라는 큰 마음으로 접근한 그러니까 거라고 창당의 생각합니다. 모티브가 된 거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 이런 말씀. 그래 하여튼 뭐 그러게요. 이제 객관적일 수도 있다는 이제 말씀은 이제 보통 이제 제3당이 이제 많이 그렇게 하니까 근데 이제 꼭 그렇진 않겠다는 말씀 이제 주신 거고 역시 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회 파행은 누가 가장 책임이 좀 크다고 혹시 판단하시는지? 국회 파행은 뭐 그 소수당인 국민의힘이 파행의 원인 주체가일 수도 있고 또 다수를 가진 다수당이 좀 다수당으로서 양보할 거는 양보하고 국회 운영 전체의 책임을 진 그 주체로서의 그걸 제대로 보여주지 못해서 파행, 일방적인 독주를 한다든가 이래서 파행이 올 수도 있고 소수당이 그냥 마냥 버티기나 방해 이런 것 때문에 뭐 파행이 될 수도 있고 그럼 저는 양당 모두의 책임이라고 모두의 책임으로 봐요. 갑니까? 근데 저는 이게 대통령이 그리고 한 말씀만 더 하면 지금 민주당이 180석 가까이 갖고 있잖아요. 힘이 굉장히 있는 거죠. 그런데 정치인이라든가 정치하는 그 정치적 주체가 가진 힘이라는 거는 국민을 위해서 쓸 때 가장 빛이 날 수 있고 역사에 남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너무 지금 민주당이 그러니까 힘이라고 하는 것, 칼이라고 하는 것도 칼집에 있을 때가 훨씬 더 힘이 커 보이듯이 힘이 100이라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 80 정도 쓸 때 그게 훨씬 더 그 국민들이나 상대방한테는 강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지금 뭐 한껏 힘자랑을 너무 휘두르는 것 같다. 너무 휘두른 것 같아서 뭐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민주당 자체가 운영되는 이 과정이나 이 방향성을 보면 나는 저 민주당이 저렇게 해서는 길게 가지 못하지 않겠나. 그나마 지금 국민의힘이나 윤 대통령 때문에 유지되고 있지만 저는 그 결과가 머지않아 굉장히 참혹한 결과를 맞게 될 것 같고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이 있을 것 같아요.